안녕하세요. 푸른 가을 하늘이 눈부신 오후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 나라의 주사파 정권들이 뭔 대가리로 저런 짓을 하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대깨문들, 문의병들은 말만 나오면 환호하죠. 걔네들이 광신도리들이니까. 하품만 해도 문재인이 하품만 해도 난리 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이요, 우리 인이. 사람이 뇌가 있다는 거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리차드 버그의 갈매기의 꿈이란 책에 보면 새의 본질은 나는 데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군대 있을 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그 책을 읽었는데 나도 그 문구를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군대 있을 때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조금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수요일마다 이제 정신교육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에. 오후에는 이제 태권도하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이고. 그 정신교육 하는 시간에 어떻게 이제 자기가 말할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갈매기의 본질은, 새의 본질은 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뭘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갔어요. 다 기억은 안 나고. 새의 본질은 나는 데 있다.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사고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래, 사람의 본질은 생각하는 데 있다. 새의 본질이 나는 데 있다면 사람의 본질은 생각하는 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여러 가지 오랜 생각들이 깊이 뿌리 박혀서 뿌리 내리고 성장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생각을 중요시하고 글을 쓸 때도 다상량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깨문들, 문의병들, 홍의병들, 문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문재인이 하품만 해도 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기침만 해도 와 대단하십니다. 누구 말 못하는 방귀만 북북 껴도 북북 방귀조차 북북 껴잖아요. 북한을 워낙 좋아해요. 와 숨소리에도 와 숨소리하고 하품소리 기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방귀는 거짓말로 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들 없이 살고 싶을까요? 어떻게 보면 노예가 편하기는 해요. 하이에크 노예의 길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노예가 어떻게 보면 편해요. 책임 안 지고 그냥 주는 거 먹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게 노예잖아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노예제도거든요. 그런 노예를 스스로 자처하고 들어가는 게 이 나라 대깨문들, 문파, 문의병, 홍의병, 또 거기에 놀아나는 문외아들, 제가 볼 때 반은 몰입의 협작꾼들, 아주 눈치 빠른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체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누가 정권을 잡든 거기에 붙어서 줄을 서서 이권에 탐닉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한 반인 것 같고 반은 문외아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옳은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깨춤추고 선동에 놀아나는 바보들, 문외아들, 그들이 반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어 있는데,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전에도 여러 번 고찰을 해봤는데 왜 좌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딱 그 선상에,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요. 원래 사회주의가 출현하면서 좌파들이 주장한 건 사회의 정의예요. 자본가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억압해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피지배 계급을 억압한다. 고혈을 빨아서 자기네들이 착취해서 치부를 하고 호사를 누린다.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그런 사상들은 많았어요. 옛날부터. 뭐 동양의 왕도 정치, 뭐 덕치주의 그런 것도 있고.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다 실패한 건 이유는 단지 이념만 치우치고 이론에만 치우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잖아요. 방법론을 확실히 해야 된다. 목적은 정의인데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떻게 혁명을 해서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실현해낼 것인가. 거기에 전략 전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실현한 사람이 레닌이죠. 최초로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현실적으로 이뤄낸 사람이 레닌인데, 요약하자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야기해요.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비웃으면서 니네들은 전략 전술도 없고 방법론이었다. 단지 자본가 지배계급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그런 것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 정립해서 실현해 나가야 된다.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두 개의 요소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의와 그것을 실천하는 전략 전술. 그런데 왜 사회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면, 제가 정통 사회주의자는 존경한다 그랬죠. 지금 정의는 사라지고 전략 전술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타락한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좌파들이 소련을 비롯해서 국가를 이루고 실제 현실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그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전략 전술만 남아서. 지금 이 땅에 이 주사파 정권들이 정의는 사라지고 전략 전술만 남아서 그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했죠. 그런데 정의가 사라지니까 이 사회가 피폐해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국민들을 위한다, 인민들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민, 국민, 대중 누구 하나 행복하지를 못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정의는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진실도 사라지고 공정, 평등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는 당연히 없어진 거고, 그 정의가 사라지면서 전략 전술만 껍데기만 남으니까 목적은 없고 방법만 남아서 이렇게 사회가 피폐해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주사파는요, 그런 좌파에서 아주 돌연변이 이상한 사생아가 돼서 정의라는 가치를 내려놓고 그 정의라는 가치에 김일성 집안을 숭배하는 사이비 신앙을 가치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전략 전술이 아니라 전략 전술만 남은 것이 지금 정통 사회주의자들의 실패작이고, 그 비어있는 가치의 부분에
김일성 집안 숭배라는 사이비 신앙을 집어넣은 게 주사파예요. 그러니 더 힘들죠. 지금 주사파들이 대다수고 일부 정통 마르크시스트란 사람들이 곁다리에 끼어서 이 정권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문외아들 반, 협작군 몰입애들 반이 추종자로 1000만 내지 1500만을 형성해서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심 때문에 그 정의가 흐려지고 어느새 그 정의라는 가치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전략전술이라는 껍데기만.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깨어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걸 정확하게 정립해서 이론으로 만들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깨어나야 되고, 협작군 몰입애들은 어차피 이쪽 정권이 오면 또 거기에 줄 섭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치를 세워야 돼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2500년 전에 그리스 사회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제발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이론을 제대로 정립해서 제대로 가르칩시다.